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의제 배당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자본금의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또 하나가 크게 의제 배당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감소, 자본금의 감소, 해산, 분할, 합병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무슨 얘기했죠? 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잉여금에 대한 자본 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금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뒤에 넘어가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잉여금이 돈이 남으면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이 남으면은 돈이 남은 걸 어떻게 한다? 자본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쨌든 기업회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세법의 기준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다르냐? 이게 기업회 기준과 어떻게 한다? 세법과 약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의외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가볍게 PPT를 만들어 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231페이지, 책으로 보면 231페이지라고 얘기가 되는데, 자, 법인이 이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남아서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이 된 거죠. 이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을 전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자본금을 늘려서 어떻게 한다? 신주를 발행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주주들에게 주식으로서 무상 주식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상주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상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무상주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한다?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상주에 대한 부분을 과연 주주의 입장에서, 저희가 말하는 건 지금 주주의 입장입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그 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엔 그 자체가 어떻게 된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무상주, 법인에서 이익이 남아서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가냐면은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걸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갑니까? 무상주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주주들에게 이 무상 주식들이 어떻게 한다? 귀속되는 거죠. 귀속됩니다. 자, 이렇게 귀속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돈으로 배당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게 지분율을 통해서 똑같이 주주들에게 나눠서 배분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간다? 주주들에게 기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교보됐을 때 이런 무상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근데 문제는 교보됐을 때 이게 상장회사라고 보시면은 교보됐을 때 이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 주주들은 무상주를 돈을 넣지 않고 무상주를 교부받았지만 시장에서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판매. 쉽게 말하면은 판매라고 하면 좋고 이 주식이 어떻게 된대?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떡한다? 여러 고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주주의 입장에서 이 무상주는 누구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받은 요 사람 주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결국엔 뭐냐? 소득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주주가 여러분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법인이 될 수도 있죠. 개인과 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은 기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자본금. 글자가 좀. 두 번째, 자본 잉여금. 세 번째,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자, 이익 잉여금과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따라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건 법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요 부분들이 같은 자본 항목이다. 이게 전체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게 전체가 자본 항목입니다. 전체가 자본 항목인데 이런 전체 자본 항목에서 사실은 어떻게 된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들이 이렇게 넘어간다. 자본금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계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냥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다. 자본금 전입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있던 것을 자본금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주식이 교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상주를 주는 겁니다. 교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의제 배당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배당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는 걸 저희가 238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주를 교부를 받으면은 개인과 법인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매 거래. 무상주를 받은 것도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노회라면은 개인은 소득세가 발생하고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과 사실은 세법과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보시면은 자본 안에서 어떻게 된다? 돈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를 어떻게 한다? 배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자본의 재분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본이 이익잉여금에 있든지 자본이익잉여금에 있든지 자본금에 있든지 어차피 전체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자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은 사실은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이에 반해서 세법에서는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은, 그러니까 잉여금이죠.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은 기본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의제 배당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형태가 무상주가 교부돼서 주주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교부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 안에서 정리되는 거라도 세법에서는 의제 배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그게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소득세냐 법인세냐를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이렇게 의제 배당, 입금에서 의제 배당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의제 배당에 대한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의제 배당 항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이것을 배당으로 보느냐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의제 배당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본금의 감소, 해산, 합병, 분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자본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제 배당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잉여금이, 방금 설명드렸던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을 할 때에 대한 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항목을 쭉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자산의 그 거래 순자산의 증가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입금 항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의제 배당인 경우, 특히 자본금의 전입에 관한 경우에는 사실은 자본금이 그냥 자본에 있는 돈이 자본이고 사실은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된다? 이러한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각 사업용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때는 어떻게 된다?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240페이지 책의 240페이지에 보면은 잉여금이 자본금 점유로 인한 배당 여부, 세법의 입장,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자본금 전입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시면은 한눈에 알아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설명한 드림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의제 배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익잉여금, 이익을 통해서 나오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의제 배당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본금 전입에 대해서, 의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제 배당이나 자본금의 계산, 이 의제 배당에서 과연 그러면은 저희가 취득 가액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취득 가액이 언제냐, 사실은 언제냐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세법에서는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등이 받은 재산가에 대한 평가, 과연 어떤 금액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의제 배당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의제 배당에 대한 이 계산 가액, 왜냐면 계산 가액이 있어야 얼마만큼의 의제 배당에 포함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의제 배당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어떻게 돼요? 회계 연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어느 시점에서 확정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게 올해의 의제배당이냐 차년도의 의제배당이냐 또는 전년도의 의제배당에 따라서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떻게 된다? 언제 귀속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잉여금과 자본금의 전입, 또 합병 분할로 인한 부분, 그 다음 해산, 그리고 자본금의 감소, 그 다음 그 위의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잉여금의 자본금의 전입 같은 경우에는 즉 취득한 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액면가액을 어떻게 한다?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을 본다는 거죠. 액면가액을. 그럼 합병 분할의 경우 합병 분할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세 이연 조금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세 이연 충족되면은 종전의 장부가액, 그렇지 않으면 시가로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시가로 합병 분할 시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나눠보니까 이건 책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과세가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안 넘어갔을 때 두 가지로 보는데 이거는 과세 이연이 충족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종전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보는 거고 다음 이거는 시가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해산이나 자본금의 감소일 때는 취득 당시의 시가, 취득가액과 시가는 다른 거예요. 취득가액과 시가는 이거는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취득 당시에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 당시 시가가 있을 건데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거고 나머지들은 시가로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잉여금과 자본금의 전입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으로 보는 거고 액면가액은 이게 시가와 액면가액은 다른 거죠. 장부가액도 다른 거고 액면가액은 주식을 출자했을 때 5,000원짜리 주식입니다 했을 때 5,000원이 액면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은 내가 취득한 당시에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장부가액입니다. 시가는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가 시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잉여금의 자본금의 전입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한다? 관련된 부분이 뭘로 한다? 액면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금액,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국엔 뭐가 된다? 의제 배당의 계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취득 재산의 가액들이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제 배당을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들의 취득한 재산가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냥 확인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려고 하세요. 아, 의제 배당이라는 게 있네? 의제 배당이 뭔가? 이렇게 자산 분할 합병, 잉여금의 자본금의 전입들은 결국에는 배당법에서 의제 배당을 본다라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의제 배당을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이라고 어떻게 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에 대한 평가하는 금액, 이 재산가액이 얼마를 의제 배당으로 보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네. 그것을 어떻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세법을 통해서 확인해야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업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산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제 배당이, 그러면 오케이 찾았어. 이거는 자본금의 전입에 대한 의제 배당이네. 그러면은 얘들은 그럼 언제쯤, 그럼 각 사업연도가 이렇게 날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각 사업연도가 이렇게 1기, 2기, 3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느냐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의제 배당이 언제 귀속되느냐, 귀속하는 시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어떻게 한다?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배당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는 책 2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귀속 시기는 언제 귀속되느냐, 귀속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귀속 시점에 따라서 달리 어떻게 돼요?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귀속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감소는 사실은 법인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얘기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된다?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금의 감소의 의결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련된 부분은 상법, 사원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확정져야 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날. 뭐라고 했나? 이게 좀 특이한데, 결의를 한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결의한 날이 결국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는 귀속시기입니다. 귀속시기. 그래서 결의를 한 날이 그날 귀속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결의한 날. 자, 해산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법인의 경우 없어지려면 우리는 보통 등기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등기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처럼 부동산을 갖고 있고 부동산에 매각이 되면은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동산 등기일이 확정이 되겠지만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 회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그럼 그게 이제 내게 아닌 그 시점, 이 법인이 아닌 그 시점에서 확정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해산은 이게 아니라 이 해산했을 때 재산에 뭐가 된다? 확정일. 이 재산가액의 확정일이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귀속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은요? 합병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회사가 어떻게 돼? A와 B가 합쳐서 어떻게 된다? 뭐 A 다시가 된다 했을 때 이것은 합병. 왜냐면 이건 회사가 존재하죠. 합병 등기일이 어떻게 된다? 취득한 재산가액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그럼 분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분할도 결국에는 A라는 법인이 B와 C의 법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분할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합병 등기일에 결국에는 합병이죠. 이건 분할 등기일이죠. 분할 등기일에 어떻게 된다? 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자본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이렇게 자본으로 넘어가는 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주총에서 결정이 되죠. 주총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총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입은 언제 시점에서? 결의한 날.
결의한 날 어떻게 된다? 귀속 시기가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볼 때 가장 쉽게 살펴보면 자본금의 변동에 의해서는 어디가서 움직여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움직여야 돼요. 자본금의 변동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본금에 대한 변동에 관련된 부분은 주총에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속 시기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한다? 결의한 날이 어떻게 된다? 귀속 시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합병과 분할회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기속적으로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들이 어떠한 이런 기업이 새로 존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의 기속 시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속 시기가 같은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등기가 발생시키자 하지만 해산은 그 법인의 존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이 마무리되는 등기일이 귀속 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어떻게 된다? 의제 배당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귀속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의제 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제 배당이라고 세법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이 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왜냐면 우리가 의제 배당이 그 초과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할 때 뭐뭇이 초과한 금액,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 합병에 사용한 것을 초과한 금액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의제 배당 금액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의제 배당에 대한 어떻게 된다? 귀속 시기. 왜? 어느 시점에 각 사업연도에 포함됐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귀속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반, 이제 중간고사니까요. 8주차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을 수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과드리고 중간고사는 저희가 그 수업계획서가 아니라 그 강의계획서를 변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평가를 할 건데 아주 쉽고 간단한 부분을 저희가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은 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하는 애 또 일상생활 하시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제출을 해드릴 거니까요. 꼭 올려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평가입니다. 평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 시간에 올리지 못하면은 평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이버 한밭을 통해서 했는데 꼭 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연휴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부담스럽지 않게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수업을 통해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어쨌든 이번 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